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치벤츠 정세영 과장입니다. 어느덧 벌써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 25년도도 한 달이 지나가고 2월달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월요일날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설 명절이 굉장히 길었었는데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귀성길에 전국적으로 눈이 좀 많이 왔던 것 같은데 모두들 아무 탈 없이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절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업로드했던 영상이 벤츠의 신형 OS MBUX 3.0 사용법에 대해서 올려봤는데요. 제가 빠르게 말을 하면서까지 촬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한 회에 끝날 분량이 도저히 아니어서 1부에서는 컴포트까지 제가 설명을 마치고 오늘 이제 2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명절이 지난 주말 2월 2일 일요일인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사복을 입고 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나와서 촬영을 해도 되는데 빠르게 제가 업로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주말에도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아직 1편을 보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전화 연결부터 해서 내비게이션 사용법, 라디오, 미디어, 컴포트까지 1회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1회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부분 설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은 설정 앱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하나하나 제가 다 눌러가면서 천천히 설명을 도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설정은 보조장치, 차량, 라이트, 시스템, 앱, 정보 이렇게 6가지로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어 있고요. 보조장치부터 보시면 왼쪽은 주행, 충돌 회피, 지원 기능, 카메라, 주차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행의 맨 첫 번째 란을 보시면 액티브 디스턴트 어시스트라는 항목부터 시작이 됩니다. 액티브 디스턴트 어시스트는 저희 벤츠의 프리세이프 기능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인데요. 이제 앞 차량의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건 특히 반자율 주행을 사용할 때 차량이 알아서 작동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차량이 텅텅 빈 거리를 100km로 맞춰놓고 주행을 하다가 앞에 80km로 달려가는 차량을 발견했을 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속도를 차량이 알아서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위쪽에 보시면은 경로 기반 속도 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GPS에 맞춰서 현재 달리고 계신 도로에 이제 제한 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알아서 유동적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토글 버튼으로 간단하게 이제 키고 끄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래 제동 가속에는 이제 다이나믹 셀렉트 기반, 컴포트, 다이나믹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컴포트는 가장 기본적으로 반자율 주행 모드를 할 때 이제 차량의 간격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이제 앞차와의 간격을 2칸으로 설정을 해 놓으셨다고 하면 2칸까지 다가갈 때 속도를 줄여주는 거리의 세팅 값을 좀 길게 잡아서 부드럽게 이제 속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압을 조금 더 세게 밟는 대신 그 제동 거리를 조금 짧게 잡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맨 위에 다이나믹 셀렉트 기반은 저희가 차량의 운행 모드 다이나믹 셀렉트를 변경했을 때 기본 컴포트 모드부터 스포츠 모드, 인디비주얼, 그리고 에코 모드 이 상황에 맞춰서 브레이크 압과 제동 거리를 알아서 조절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는 차량이 운행 중에 차선의 중앙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것도 쉽게 토글 버튼으로 켜고 끄고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옵션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옵션 옆에 I라고 표시되어 있는 인포메이션 버튼이 있는 란들이 있는데 거길 누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 문구를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액티브 차선 변경 어시스트는 반자율 주행을 사용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핸들을 틀지 않아도 왼쪽으로 깜빡이를 켜거나 오른쪽으로 깜빡이를 켜면 뒷차, 앞차와의 차간 거리가 충분히 유지된 상태에서는 알아서 차선을 변경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충돌 회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SP라는 거는
이제 휠에 각각의 토크가 걸려 있는데 저희는 포매틱 모델이기 때문에 눈길이나 빗길에 슬립이 발생을 하면은 한쪽 바퀴에 토크를 더 실어 주어서 슬립이 발생한 지역을 탈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켜져 있는데요. 진흙이나 눈구덩이 같은 데에 빠졌을 때 빠진 쪽 바퀴도 슬립이 발생한다고 해서 토크를 빼는 게 아니고 함께 이제 토크를 걸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일반 공도에서는 이거를 키면은 미끄러지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꼭 필요시에만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는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위험한 순간에 알아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이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떨어져서 잠깐 주술라는 찰나에 핸드폰을 줍는 순간에도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차량이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필요시에 2단계로 발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청각적으로 경고를 줍니다. 삐삐삐삐 이제 경고를 주고 그래도 운전자가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알아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있죠? 들어가 보시면 이것도 액티브 디스턴트 어시스트처럼 앞차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나 가까워졌을 때부터 개입을 할 건지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액티브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또한 운전자가 인지를 못했을 때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아까 주행의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는 반자율 주행을 했을 때 가운데로 차선을 유지시켜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액티브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는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다가 졸음 운전을 해서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진다면 차선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 반대쪽으로 핸들을 한번 틀어주면서 차선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요것도 톱니바퀴를 누르면 차선을 밟았을 때 실현을 시켜줄 건지 아니면 밟기 조금 전에 실현을 시켜줄 건지 밟고 나서 좀 넘어갈 때 실현을 시켜줄 건지 그 빠르기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래 내려보시면 확장 기능은 점선 차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원 기능으로 넘어가면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와 주의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는 카메라가 전방에 있는 도로의 표지판을 보고 인식해서 속도가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보행자 통행 같은 상황에서는 경고를 준다거나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속도를 초과했을 때 계기판 쪽에서 시각적으로만 경고를 줄 거냐 아니면 시각과 청각으로 줄 건지 그 두 가지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래는 해당 제한 속도에 몇 킬로까지 리밋을 줄 건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주의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벤츠는 차량을 운행할 때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똑같은 운전자가 운행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운행 스타일을 계속적으로 저장을 해서 만약에 뭐 신호가 앞에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브레이크를 신호가 바뀐 뒤에 3초 안에 밟았던 사람이 5초 뒤에 밟는다든지, 차선을 변경할 때 항상 깜빡이를 넣고 다니던 분이 깜빡이를 안 넣고 차선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패턴의 행동을 보이면 피곤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쉬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커피잔 모양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건지 아니면 좀 유들 있게 반응을 할 건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꾸 쉬고 가라고 귀찮게 하면 주의 어시스트를 꺼주시면 되시겠고요. 네 번째로 카메라는 후방 카메라입니다. 후방 카메라는 이물질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도 아래쪽에 숨어 있고 필요시에만 이제 돌출이 되는데, 화면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카메라를 좀 닦아줘야 될 때는 카메라 덮기 열기를 눌러서 닦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보조장치의 마지막으로 주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차 보조장치에서 아래에서 카메라 영상의 주차 공간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파킹 파일럿을 사용할 때 앞으로 가면서만 주차 공간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후진으로 했을 때도 주차 공간을 찾아서 표시를 해줄지 키고 끄고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파크트로닉은 주차에 관련된 옵션입니다. 경고음 설정을 들어가시면 음량을 조절하실 수 있으시고요. 변경하면 소리가 한 번씩 들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시고, 음량 줄임 같은 경우는 라디오나 음악을 듣고 계시다가 이제 주차를 하기 시작할 때 음악 소리 때문에 이 경보음이 안 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키고 끄고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경고 시점 같은 경우는
벤츠의 주차 센서가 조금 민감한 편인데, 예를 들어 전면 주차할 때 이제 앞쪽에 벽이 있어서 다가갈 때 제 생각에 아직 벽은 저 멀리 있어서 경고음이 안 울려도 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스탠다드나 빠르게로 변경해서 범위를 조금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측면 경고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 보이는 장애물을 충분히 이제 사이드미러로 보실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끄셔도 되시지만, 측면까지 좀 신경을 쓰고 싶다 하실 때는 켜놓으시면 사이드에 있는 장애물까지 다 경보음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메뉴버링 지원이라는 게 생겼는데, 드라이버 어웨이어 어시스트는 주차를 하실 때 라이트를 켜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후방 라이트까지 다 켜집니다. 전방 횡방향에서 접근 시 경고는 말 그대로 전방 측면에서 차량이나 장애물을 감지한다면 그때 안내를 해주는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조향제동은 라이트를 끈 상태에서도 주차를 할 때는 시야 확보를 위해서 라이트를 살짝 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카테고리인 보조장치가 끝났고요. 그 옵션 메뉴가 차량의 전반적인 메뉴들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 차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왼쪽 보시면 주행, 컴포트, 탑승객 보호 기능, 열기 닫기, 다이나믹 셀렉트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주행의 첫 번째 메뉴는 겨울철 타이어 속도 제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에 땅이 얼어 있거나 눈길을 달릴 때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기능을 켜고 가주시면 되시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줄 모르겠어요. 겨울철에 160km로 눈길에 달린다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최소한의 속도가 160km로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의미가 없죠. 겨울철에는 무조건 80km 미만으로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모드는 스노우 체인 모드입니다. 겨울철에 이제 윈터 타이어를 요즘은 보통은 끼시지만 예전에는 스노우 체인도 끼잖아요. 이렇게 스노우 체인을 끼고 나서 휠 조향각이 커지면 이제 휀다 안쪽에 접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스노우 체인 모드를 키시면 뒷바퀴 스티어링의 최대 조향각이 이제 평소보다 작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코너링이나 유턴을 할 때 각도가 조금은 더 넓어지겠죠. 세 번째는 수동 변속 모드입니다. 이 기능을 켜시면 운행하실 때 기어 변속을 자동으로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스티어링 휠의 뒤쪽에 보시면 패들 시프트 버튼으로 오른쪽으로 기어를 올리고 왼쪽으로 기어를 낮추고 이제 수동으로 변속이 가능하십니다. 네 번째 주유소 자동 검색은 이제 운행을 하다가 기름이 다 닳아서 주유 안내등이 뜨면 자동적으로 내비게이션에서 주변에 있는 주유소를 검색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 컴포트 항목입니다. 컴포트의 첫 번째 항목은 승하차 보조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지 액세스라고도 하는 기능인데요. 시트 위치랑 스티어링 휠 위치를 타고 내리시기 편하게끔 변경을 해주는 옵션인데요. 이 기능을 켜놓고 있더라도 만약에 문을 열었을 때 내리고 타기 불편한 위치가 아니라면은 시트와 핸들 위치는 조절되지 않으시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루프 롤러 블라인드는 시동을 끄고 내리실 때, 하차하실 때 선루프의 가림막 롤러 블라인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나가시면은 롤러 블라인드까지 같이 닫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 탑승객 보호 기능입니다. 차에 들어와서 시동을 켰을 때 뒷좌석에 사람이 타 있는지 안 타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계기판상에서 뒷좌석에 유아나 반려견을 혹시 입고 내리시진 않았는지 확인 한번 해달라는 경고 안내문을 보내주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그런 뉴스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뜨거운 여름철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데 뒷좌석 카시트에 유아를 방치해 놓고 갔다가 이제 너무 뜨거워서 사망한 그런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한 번 더 체크하고 확인하라는 그런 확인차 알림 메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안전벨트 조절 메뉴는 벨트 텐셔닝이라고 하는 옵션인데, 이제 시동을 거시고 안전벨트를 차셨을 때 몸에 딱 붙게 한번 쫙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라붙는 게 싫으시면은 안전벨트 조절 메뉴를 꺼주시면 되시겠고요. 네 번째, 열기 닫기 항목입니다. 디지털 자동차 키 메뉴가 가장 상단에 보이시죠? 이 기능은 아직까지는 아이폰 유저분들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다시방 안에 차 키를 넣어 놓으신 상태에서 그 키를 핸드폰으로 조작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차 키를 직접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시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들어가 보시면 소유주 키 설치가 나오는데 앱 안에서 설정을 연결해 나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 자동 잠금 같은 경우엔 이제 시동 끄고 내리셨을 때 키를 들고 차에서 어느 정도 이상 벌어졌는데 차 문이 안 잠긴 상태다 라고 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잠기게끔 되는 메뉴고요. 세 번째, 차량 개폐 시 음향 피드백은 플래시도어를 통해서 문을 열거나 아니면 리모컨으로 문을 열고 잠글 때 삑삑 소리가 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벤츠는 알림 소리가 좀 너무 커서 사실 이 기능을 끄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백화점을 가거나 아니면은 처음 가보는 곳에 넓은 지하 주차장에 갔을 때 제가 길치여서 차를 잘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 저 같은 경우는 소리가 좀 크더라도 항상 켜고 다닙니다. 다음, 자동 미러 접힘은 말 그대로 차량에서 하차하시고 문을 잠그시면은 사이드 미러까지 자동적으로 같이 접히게 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열림 제한 같은 경우는 트렁크 문을 끝까지 여느냐 아니면 제한해서 한 반 정도만 여느냐 하실 수 있는 옵션인데, 뭐 세단 같은 경우에는 주차했을 때 뭐 그럴 일이 많이 없긴 하지만 뒤쪽 트렁크 위쪽으로 뭐 건물에 실외기가 있다든지 이렇게 뭐 방해물 같은 게 있을 때 트렁크가 열리면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걸어두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 항목, 다이나믹 셀렉트를 가시면 주행 모드와 서스펜션, 스티어링, 그리고 ESP까지 어떤 모드로 주행하실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컴포트 모드로 되어 있으시고요. 눌러보시면 스포츠 모드나 에코 모드로 각 항목마다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 라이트 항목으로 넘어와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디지털 라이트를 조작하는 메뉴가 나와 있는데요. 다이나믹 하향등 같은 경우는 꺼놓게 되시면은 일반적인 각도로 항상 고정적으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되시고, 켜놓게 되시면 라이트가 알아서 전방에 사람이나 차량이 오면은 그 부분만 이렇게 각도를 낮춰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라이트를 꺼놓고 다니시더라도 보행자가 지나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트를 켜서 보행자에게 차가 지나간다 라고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향등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디지털 라이트가 차가 가는 위치에 따라서 알아서 알맞게 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건드리실 건 없지만, 뭐 필요시에 따라서 우측 통행으로 가는지 아니면 좌측 통행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각도를 조금씩 바꿔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 실내 조명, 실내 등으로 들어가시게 되시면 차량 위치 표시 조명은 리모컨으로 문을 열고 닫았을 때 사이드 미러에서 이제 프로젝션으로 알려주고 앞에 데일라이트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넓은 주차 공간에서 아까 저는 소리를 켜놓고 그걸 듣고 찾아간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그만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불빛만 보고도 찾아갈 수 있겠죠. 두 번째, 실내 소등 지연 같은 경우엔 저녁에 이제 차 문을 열고 내릴 때 불이 저절로 켜지게 세팅을 해 놓으셨다면은 리모컨으로 문을 잠그고 가실 때도 어느 정도는 실내 불빛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기능을 키셨을 때 실내 소등 지연 시간을 뭐 꺼짐부터 60초까지 15초 단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세 번째,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설정 변경이 가능하시지만 일부에서 제가 안내 드렸던 컴포트 안에서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조작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카테고리,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 항목입니다. 시스템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래그해서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제가 눌러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항목은 인텔리전트 어시스트인데요. 안녕 벤츠라고 말을 해서 어시스턴트 작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측에 톱니바퀴는 기능을 켜셨을 때 눌러보시면 포출어,
어시스턴트를 부르는 안녕을 부르지 않아도 바로 명령어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스티어링 휠 열선 켜줘. 스티어링 휠 히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녕을 부르지 않고서도 기능을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꺼져 있는 상태라면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운전석 통풍 시트 켜줘. 알겠어요. 운전석에서 시트 통풍 기능을 켜볼게요. 잠시 후 시원해져서 편안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녕 뜻들을 호출을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온라인 음성 조작 기능 같은 경우는 오늘의 날씨라든지 도널드 트럼프는 몇 살이야? 라는 질문이라든지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전 활성화 같은 경우는 전화를 두고 내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고 이제 시동을 끄고 내리실 때 핸드폰을 두고 내리시지 말라는 문구가 안내창에 뜨게끔 되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추천 항목 같은 경우는 사용자 프로필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다음 디스플레이 및 표시창으로 가시게 되시면 디스플레이 밝기를 눌러보시면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 동반석 디스플레이까지 밝기를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화면 켜기 끄기 같은 경우는 메인 디스플레이와 동반석 화면 이제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꺼진 상태에서는 한번 터치하면 다시 이렇게 켜집니다. 그 바로 아래는 시스템 끄기가 있는데 시스템은 이 iOS 엠벅스 자체를 끄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화면을 눌러도 따로 켜지지는 않고요. 아래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이제 시스템은 켜지게 됩니다. 그 아래는 홈스크린, 이제 저희가 세팅해 놓은 클래식이랑 제로 레이어 두 가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이거는 처음에 안내해 드렸듯이 메인 메뉴에서 홈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서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죠. 다음으로는 E450 이 모델처럼 이제 슈퍼 스크린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하이퍼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 모델들만 설정이 가능하신데 동반석 디스플레이용 사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는 여기서도 이렇게 임의대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앱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커스텀 사진도 업로드가 가능하십니다. 다음 그래픽 굿즈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에 저희 나라로 치면은 설날이라든지 추석, 어린이날 그럴 때가 있고 해외로는 할로윈데이나 발렌타인데이 이럴 때에 디스플레이가 거기에 맞게 이쁘게 꾸며주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테마가 설정이 자동적으로 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하단에는 계기판상에 이제 속도계를 km/h로 표시를 해줄 건지 아니면 mile/h로 속도를 해줄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킬로미터일 경우에는 보조 속도계로도 mile/h를 켜고 끄고 이제 계기판상에 조그맣게 나타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언어입니다. 지금 엠벅스는 멀티랭귀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어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 언어가 좀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은 키보드 언어 또한 저희는 가장 자주 쓰는 이제 천진이랑 쿼티 자판 그리고 영어 자판 이렇게 세 개로 설정을 해놨는데 다른 나라 키보드 언어들도 이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다음 들어가서 내려보시면 조작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음향 피드백 같은 경우는 터치했을 때의 소리 지금 요게 보통 사운드고요.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시고 터치 컨트롤 같은 경우는 감도의 차이를 미세하게 이제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다음 오디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크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고음 설정인데 아까 보조장치에서 주차란의 경고음 설정에서 가능하셨죠.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화 같은 경우에는 통화 음량과 벨소리 볼륨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세 번째로 음성 안내 같은 경우는 운전자 스피커에서만 들릴 건지 이제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 같은 것들 운전하는 사람 외적으로는 따로 안내를 들을 필요는 사실은 없으시니까 이제 운전자 스피커에서만 하면은 이쪽만 이제 3D로 들리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음성 출력 음량과 음성 경로 안내 음량 설정이 가능하시고 하단에는 전화 통화 중에도 음성 안내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음성 안내 중 오디오 음량 낮추기
뭐 예를 들어서 운행을 하고 있다가 뭐 전방에 100m 앞에서 80km 속도 구간 카메라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안내를 했을 때 노랫소리가 너무 크면 못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엔 미디어에서 보셨던 그 사운드 설정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인터넷 및 블루투스로 들어가 보시면 인터넷 액세스 관리는 현재 이 차량에 접속이 돼 있는 기기들 이제 나타내 줄 거고요. 엠벅스 핫스팟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5G로 차량마다 다 통신이 설정이 돼 있어서 이 차량을 통해서도 핫스팟을 이용이 가능하시지만 빠르지는 않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하단의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켜져 있어야지 뭐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없이 작동을 잘합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 위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앱으로 이제 현 차량 위치 전송, 이제 내 차량을 앱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만들 거냐 말 거냐 차량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아래 허용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같은 폰 설정 안에서 앱마다 개인정보 보호 허용하는지 마는지 뭐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악 듣는 거랑 브라우저랑 엠벅스 상에 있는 유튜브 웹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시스템 핀은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시간 및 날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대는 자동적으로 GPS와 통신을 통해서 현재 국가의 GMT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불러와 줄 건데요. 출고하시고 만약에 시간 설정이 잘 안 돼 있다고 하시면 시간대를 눌러서 대한민국으로 임의로 눌러 주시던지 아니면 시간 변경해서 오차 범위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표시 형식 설정 같은 경우엔 뭐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해줄 건지 24시간 기준으로 지금처럼 해줄 건지 뭐 일월연 연월일 이런 것들 원하는 타입으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엔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 보시면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항상 할 건지 아니면 안내 문구를 띄워주고 확인 후에 할 건지 그렇게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초기화 같은 경우엔 지금 OS 내가 세팅해 놓은 것들을 차량 출고할 때 처음이랑 똑같이 그냥 아예 초기화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눌러 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카테고리인 앱으로 들어가시면 잠시 후에 제가 안내 드릴 브라우저랑 유튜브랑 에센셜 세 가지 앱들을 설정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안내 드렸던 내용들은 사용 설명서에 물론 이제 출고하실 때 차량의 책자로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지금은 차량 안에 이렇게 디지털 상으로도 하나하나 확인이 가능한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빠른 시작과 유용한 정보를 눌러 보시면 각각 이제 항목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애니메이션에 보시면 뭐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QR코드로 나와 있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 보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친절히 안내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길었던 설정 부분이 끝났고요. 하단의 빠른 실행 버튼은 첫 번째 거는 이제 앞좌석 화면이랑 시스템 끄는 그런 메뉴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거는 화면 조작부입니다. 디스플레이 및 표시창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앱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 제가 안내를 드렸고 스토어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안내 드리고 있는 차량이 저희 시승차인 W214 2450 모델인데요. 이 차량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뭐 비용은 들어가시겠지만 그 디지털 서비스 항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여기서 실제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좀 더 내려보시면은 이 차량에 설치가 가능한 이런 앱 항목들이 쫘라라락 나와 있습니다. 뭐 게임들도 설치가 가능하시고 틱톡이나 뭐 멜론, 뭐 웹엑스를 설치하시게 되시면 앞쪽에 보이시는 카메라로 차량 안에서 이제 화상회의도 가능하시고요.
하단의 빠른 실행 두 개는 이제 돋보기 모양은 어떤 항목들을 구매가 가능하신지 이제 검색창으로 바로 넘어가시게 되시고요.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거긴 한데 들어가 보시면 법적 고지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적 고지 뭐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정보입니다. 정보로 들어가게 되시면 현재 차량에 대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파킹 상태니까 제가 엑셀을 밟으면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감도가 올라가고 브레이크도 압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뭐 가끔씩 요걸 켜놓으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우측에 보시면 0,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서스의 높이입니다. 서스는 다이나믹 셀렉트에서 현재 컴포트 상황에서는 기본 높이로 맞춰져 있고요. 다이나믹 셀렉트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시게 되시면 한 단계 조금 더 차체가 낮아져서 지면과 조금 더 붙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시게 되시면 레벨 높이기를 누르면 뭐 오프로드나 뭐 산악기를 가시게 될 경우에 서스를 조금 더 올려서 차체 손상이 안 가게끔 그렇게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에어로 변형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옆에 점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현재는 지금 서스 올리기를 제가 눌러서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컴포트로 맞춰 놓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면은 이렇게 각도 조작되는 것도 보이시고요. 상단에 차량 말고 이제 엔진란을 눌러 보시면 운행 중일 때 출력과 토크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현재 엔진의 온도와 냉각수 온도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차량과 엔진 두 가지 모두밖에 없기 때문에 홈에서 빠른 실행 버튼을 보시더라도 첫 번째 항목은 차량으로 진입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항목은 엔진 항목으로 이렇게 진입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치입니다. 장치는 핸드폰 연동되었던 지금까지 연동되었던 목록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일부에서 설명드렸듯이 점 3개를 누르시면은 연결됐던 거는 필요 없으시면 삭제도 가능하십니다. 새 장치 연결하시려면 하단부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장치의 빠른 설정 두 가지 모드는 첫 번째는 블루투스 연결 바로 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그냥 화면이고요. 두 번째 항목은 차량의 사용 설명서로 바로 들어가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항목만 남았는데요. 요것들은 이제 차량에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끝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발디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W223 S클래스 신형 모델부터 들어간 앱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차량이 5G를 통해서 통신 상태가 가능한데 얼마 전부터 이제 인터넷까지 같이 활성화가 돼서 따로 뭐 핸드폰으로 핫스팟을 설정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차량 자체에서 이제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비발디 브라우저를 누르게 되시면 아직 한 번도 실행을 하지는 않았네요. 계속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뭐 핸드폰 연결시켜 놓은 게 아닙니다. 차량 통신 자체로 이렇게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데요. 통신도 굉장히 빠릅니다. 구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google.com 짠! 이 정도면은 차량 안에서 인터넷 이용하는 거 치고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벤츠 유튜브 채널이 바로 나오네요. 짠! 이렇게 인터넷 브라우저를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앱들은 뭐 빠른 설정 가기가 아니고 앱들 설정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아래 두 가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유튜브 웹 메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서 보시는 뭐 유튜브 앱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로그인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뭐 쇼츠랑 구독, 내 페이지 뭐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으시죠.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센셜입니다. 이 앱은 뭐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핸드폰에서도 검색이 안 되시고 오로지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벤츠 마크가 있죠. 이제 벅스뮤직에서 벤츠와 협업하여 W214 차량부터만 들어가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이전 차종들은 아직은 들어가 있지도 않고 뭐 해당 차량의 스토어에 들어가도 검색이 안 되는데 나중에 뭐 팀앱 업데이트 되면서 에센셜도 같이 좀 설치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업데이트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 좋은 노래 틀 때 요새 유튜브에서 에센셜 많이 검색해서 들으시잖아요. 그게 그냥 앱상으로 따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뭐 오늘의 추천, 겨울, 드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무드에 맞게끔 선택해서 들으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업데이트 돼서 제 차에도 빨리 설치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 에센셜 앱은 이렇게 검색해서 노래를 무드에 맞게 들으시는 거 외적으로 따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도 뭐 항상 기분에 맞춰서 설정해서 들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벤츠의 신형 OS 엠벅스 3.0에 대해서 버튼 하나하나 눌러가며 너무나도 길었지만 1부, 2부로 나눠서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영상 1부, 2부 보시면서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으로는 또 어떤 영상들로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열심히 생각 한번 해볼 테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벤츠에 관해서 어떤 것들을 좀 영상으로 시청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지루할 수도 있었을 영상이셨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츠벤츠 정세영 과장이었습니다.